태고시대부터 인류는 인간과 대자연의 신비를 탐구해 왔는데요. 동양에서는 역철학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밝혀왔죠. 상생방송에서는 주역과 정역에 정통한 김재용 박사님이 소통의 인문학, 주역을 통해 주역의 참뜻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주역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역의 대의를 알기 쉽게 풀어주신 분이죠. 김재용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상생방송에서 주역 강의를 하신 걸 세어보니 약 200회-가량 되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주역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리라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주역의 가치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신 방송국 측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국에 걸쳐 박사님의 강의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네. 가는 곳마다 식당이면 식당, 예식장이면 예식장, 가는 곳마다 이제 주역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있노라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데는 제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강의를 잘해서기보다는 주역 내용이 시청자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 내용이 가슴에 이렇게 와 닿고 또 제가 강의를 한 내용보다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방송국 측의 어떤 스태프들의 노력도 이렇게 많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사님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도 열고 계시잖아요. 네. 방송 강의는 그것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나 또 뭐 일반 주역 강좌 같은 데서는 시간에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진도나 시간에 상관없이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질문도 또 받고 이래서 오프라인 수업의 어떤 장점을 살려갈 수 있는데 대신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건 딱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한정된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차 알고 강의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또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역학적인 정합성을 가진 논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매듭을 딱딱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그런 그 시간적인 제약이나 어떤 여건의 제약 그런 것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조금 힘든 강의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 강의를 통해 주역에 조금 눈을 뜨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강좌를 하시면서 특히 주안점을 두신 점이 있다면요? 네, 제가 주역 강의를 하면서 가장 그 주안점을 뒀다는 것은 주역책이라는 것이 사서상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가 대학을 공부하고 논어를 하고 명자를 공부하고 중용을 공부하고 서경시경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역경을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주자가 얘기를 했듯이 대다수 과거 저희 선비들의 공부 방식이 이제 그런 그 순서로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공부를 했던 것이 이제 주역, 주나라 때 역경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역 내용 중에 주역에는 천지 우주 변화의 원리가 모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가지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 주역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가 64개로 가지고 주역의 뜻을 드러낸 걸로 따지면 3000년이 넘고, 거기에다가 말을 붙인 문학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900년쯤 됐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 어떤 근원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 철학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역이다. 그러고 이제 그 근원적인 원리를 공부함으로써 유학에서 말하는 우주론, 심성론, 가치론, 인식론, 수양론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서 주역을 공부함으로써 사서상경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조금 비중을 뒀습니다. 비중을 두고 두 번째로는 주역을 통해 가지고, 주역이라는 것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 피흉치길에 있다고 합니다. 흉을 피하고 길을 취하는 데 있다라고 하고, 또 주역 개사상편에서 주역은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갖다가 밝히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성인의 말씀 속에 가시밭길도 있고 꽃길도 있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운이 좋으면 길하고 나쁘면 흉하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역 공부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나아갈 바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체득하고, 그 나아갈 바를 통해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목적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은 어떻게 나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역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 성인의 말씀을 깨닫고 자각해야 신념을 갖게 되고, 신념을 가져야 소인지도를 따라가지 않고 군자지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세 가지에 중점을 뒀는데,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중점을 뒀던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 바람직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뭐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주역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코 주역이 쉬운 학문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주역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주역 공부를 시작한 건 40대 중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초반까지 또 뭐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삶의 애환을 겪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있었고, 또 평소에 이 동양 철학, 유학이나 도가나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애환을 겪으면서 40대 중반에 주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45살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던 걸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했고 또 자는 것까지도 아까워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2시간씩 자고 아까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상당수 2, 3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전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전체와 부분의 연관성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계사상하편이면 계사상하편, 64개면 64개를 어느 특정 개를 공부하면서 전체를 읽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정의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강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썼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과거에 대한 주석을 정리를 한 거죠. 주석을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하고 또 전체를 읽고 전체와 부분, 전체를 봐야 부분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미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국에서 뭐 지역 강의를 잘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가서 강의도 또 듣고 들어가지고 기억을 못 해내기 때문에 무조건 필기를 해가지고 온 거죠. 와서 저녁에 와서 또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지역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는데 한 10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10년 조금 더 걸렸는데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려면 10년, 20년 해야 되는가?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을 구분하고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주역을 읽어내는 방식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그 방법으로 갔을 텐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듣지 못하고 무작정으로 간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눈이 띄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거 빼고 나머지를 정리하니까 책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역학적인 정합성을 가진 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했던 교재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저보다는 제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쉽게 걸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표준정과나 동화정과처럼 펴면 뭐든지 이래 궁금한 게 써져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 들어가서 자타가 인정하는 역학의 제1인자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또 제 개인적으로 노력도 했습니다만은 빨리 조금 눈을 뜨게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당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뜻에 다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죄송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주역이라는 어떤 책을 정복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전체와 부분을 두루 섭렵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물리가 터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사람을 깨우칠 때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배움의 길에서는 어떤 스승을 만났냐가 참 중요한데요. 박사님께서는 책에서뿐만 아니라 강의 중에도 스승님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셨죠. 스승님이 바로 유남상 박사님 맞으시죠? 네.
어떤 분이셨나요? 먼저 결론부터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선생님의 은사분이 충남대학교 이대 총장을 지내시고 충대 철학과 교수를 지내신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세요.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일부 김항 선생님의 정력을 이제 이어받으신 분이죠. 그 정력을 개성한 분인데 직접적으로 개성한 분은 아니고 일부 김항 선생이 덕당 선생한테 정력을 개성을 하고 덕당 선생한테 정력에 대한 얘기와 이런 걸 또 배움을 거쳐서 체득을 해가지고 정력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대한민국 학계, 특히 철학계에 정력이라는 걸 소개시킨 정력 연구, 정력과 일부 이런 책을 통해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 공헌이 계신 분이고 그분 학산 이정호 선생님의 제자가 이제 저희 선생님이신 감중 유남상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킨 건 이정호 선생님이고 또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발표하신 분도 이정호 선생님이신데 정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체계화시키고 또 역학적인 논구를 가지고 학계에다가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도 하시고 주역과 정력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이제 설명을 하신 분이 유남상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논문 한 10몇 편이 있어요. 논문 10몇 편이 이제 충대 인문학 논문집에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도낙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든지 정력에 대한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역과의 어떤 상관성 이런 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래서 정력이라고 하는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는 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세상을 갖다가 뜨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정력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널리 읽혀지고 공부를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당부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 뜻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서 제자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남상 박사님은 주역뿐 아니라 정역에도 정통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네. 앞으로 제자인 박사님께서 정역과 산책을 통해 정역 강의를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스승님께서는 주역과 정역을 세상에 알리고 계신 박사님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공부는 부족하지만 그걸 세상에다가 알리고 또 일반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하에서도 가상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는가,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무거운 짐이라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시작하면서도 그 두려운 마음에 억눌려 가지고 굉장히 조금 한두 달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사문의 입장이나 또 제자된 제 입장에 정력을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과제인데 정력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인 TV 방송과 연계가 돼가지고 주역을 강의함으로써 그 덕택에 저도 참 이름을 좀 얻었듯이 정력을 대중매체와 연결을 시켜서 정력 강의를
참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한다면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많은 일반 분들에게 정력을 소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정력과 관련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내용이 단순히 종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명제가 아니라 이런 학문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어떤 신뢰감을 또 갖게 되고 그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전을 읽어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역에 대해서 호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연속해서 정력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성원해 주십시오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박사님께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처럼 박사님은 방송 강의를 통해 수많은 시청자들의 주역의 진수를 전해주신 스승님이 되셨는데요. 네. 지금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역 강좌를 열고 계시죠?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2008년 6월 달에 이제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상기에서 4기로 넘어갈 때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해주셔가지고 완치를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돈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는데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공부가 뛰어났으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참 사서상경에 대한 어떤 지식 조그만하지만 그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제가 주역 정력을 전공을 해서 박사를 받았으니까 주역으로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참 이롭게 하고 주역 공부를 통해서 남들보다 돈이 좀 작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주역의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돈이 작아도 행복해질 수 있고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힘들 때 덜 힘들 수 있는 그런 처세술로 말하면 삶의 지혜 그런 이치를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8년 11월에 대전 시내에서 주역 무료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개 반에 한 80명 정도 이래 호응을 해 주시고 또 낮에는 이래 대전 시내 그 교수들 몇 분이 주역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은 이제 돈을 받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 강좌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민 강좌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 성격이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대충 강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휴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무료라서 휴강을 하나 이런 인식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한자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편 없이도 따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해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났던 거죠. 소문이 조금씩 나가지고 대전시민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왜 고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특강을 하고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전시민대학의 주역 강좌를 2강좌를 이렇게 깔았어요.
매이지 않고 내용을 좀더 반복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무한히 씩씩한 것이니 저희들 신체 중에 제일 멀리감의 도칙으로 받는 게 뭡니까? 구성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주역이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건 하느님, 부처님, 공자님 등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영어의 엘더나 이런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 주역을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지금 그 강의를 해주시는 김재홍 선생님께서 시민대학에서 그 주역과 소통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시길래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내가 가서 들어봐야겠다 해서 와서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제가 그 이해하기도 쉽고 또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서 이 강의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 흔히 그 동양의 그 어떤 경전 가운데서 이 주역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양에서는 성경이 있고 또 마음의 뜻 쪽에서는 코란이 있듯이 저도 동양인의 하나로서 이 부분을 한번 꼭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제 스스로 이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역을 사실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처음에 시작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았고 근데 선생님 강의는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가 좋고 접근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의 자체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하기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서다 보니까 사서상경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제일 높은 학문 아니겠어요? 주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참 오묘하다 그런 걸 느껴요. 거의 3000년인데 3000년 전에 이러한 학문이 있었다는 것부터도 지금의 학문과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주면 자라나는 애들 교육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든지 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 교우 간에 참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망라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 주역을 마음으로서 존경하다시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김재홍 강사님이 좀 아주 세부적이시고 또 하나하나를 꼭 익혀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에서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더 들어가요. 예. 앞으로 또 계속 그러리라고 저는 믿어요. 김재홍 강사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어요. 이 후천과 선천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 것은 후천이고 앞으로 우리가 정역을 한다는 것은 이건 선천이 떠나서 미래예요. 꼭 보고 싶고 하고 싶고.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교실이 굉장히 큰 교실이었는데 이제 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역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또 종교 믿으신 분들도 야간에 와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서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정부 청사 같은 데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요청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역 강좌를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해보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소문이 많이 나고 이래서 자리를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역 강의가 좀 보편화되기도 하고 제가 충대 출근을 하면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애들이 저 주역 교수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역으로 바뀌었죠. 네. 시민강좌에서 박사님을 직접 뵙고 강의를 들으면 주역과 정역에 대한 이해가 더 쉽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3년 또는 6년 만에 또 이제 다 마쳐서 이제 종강을 한 반도 있고 또 뭐 충대 평생교육원이나 시민대학이나 서구문화원 이런 데 이제 오시면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역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뭐 항상 강의를 해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힘들 때 덜 힘들고 잘 될 때 덜 교만하고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성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진정 즐거울 수 있고 또 성인의 말씀을 믿고 자각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주역 하천대육계에서 또 내지예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이 진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행복할 수 있는 모형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은 분들께서 주역을 점치는 학문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주역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역은 점치는 책이야. 주역 책에는 사주간상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역에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극수지례지위 점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헤아림을 다하면은 다가옴을 알게 되는 걸 일러서 점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킷이라는 사람이 64개를 만들고 언나라 때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글을 붙였습니다. 공자께서 거기에다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전부 해설을 붙였습니다. 하도낙서는 주역의 근원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도는 천도를 표상합니다. 낙서는 지도를 표상합니다. 정역에서는 낙서가 선천이고 하도가 후천인데 주역에서는 하도가 선천이고 낙서가 후천이라는 얘기죠. 그 관점이 서로 다르다. 주역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명제 중에 하나가 천인합일입니다. 천도가 드러나가지고 지도가 되고 천도가 드러나서 인도가 된다는 건 천인합일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주역과 인연을 맺었다가 주역책을 놓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주역은 64개를 전체적으로 읽어내고 공자의 시빅을 읽어내야 그때서 비로 어렴풋이 보이게 됩니다. 정역에서는 선천의 선천과 선천의 후천으로 구분을 합니다. 선천의 선천은 복귀팔캐도고 선천의 후천은 문왕팔캐도고 후천 팔캐도는 정역 팔캐도다. 우리가 보통 주역에서는 복희 팔캐도를 생장이라고 합니다. 문왕 팔캐도를 장성이라고 합니다.
정력팔캐도가 생김으로써 생장, 성이 다르게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런 논리를 정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인 삼재 원리를 드러내는데 주역이 천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력은 천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역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력은 하도낙서에 금화교역 원리를 갖다가 근본으로 합니다. 금자리와 하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선우천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선천은 태양정사를 위주로 한다면 후천은 달정사를 위주로 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야 이상적인 세계, 정력에서 말하는 건 금화정력의 세계죠. 그런 금화정력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 주역은 천인 중심이요 정력은 천지 중심이라는 겁니다. 주역에 대해서 호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연속해서 정력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